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입었고 35,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후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봉상 지금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반등일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일시적인 이런 반등일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셨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로 또 진입을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일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좀 반전되는 포지션을 잡긴 하는데 대부분 거의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전되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의 상황은 여전히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이제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3조, 12조, 7조, 과거에는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반등이 나옵니다. 9조, 14조, 올해는 16조 가까이 올라오면서 최근의 매출 동향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눌렸다가 재작년에 반등. 자, 특히나 작년에가 엄청 좋았죠. 전년 대비 더블업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좀 크게 눌리면서 1조 9천까지 좀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괜찮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5천억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내년 전망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아쉬울 것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확정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좀 높았습니다. 부채 700, 800 엄청 높았어요. 600.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뛰면서 이제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280, 210까지 떨어지고 올해는 190대까지. 그래서 여전히 부담은 좀 있긴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ROE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재작년에 실적 뛰면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10일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굉장히 좋았죠. 20일, 22 가까이 뛰었고, 자, 올해는 좀 눌리긴 하지만 여전히 13 정도면 괜찮습니다. 두 자릿수 유지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쁘진 않은 수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괜찮은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EPS 마찬가지로 과거 적자, 그리고 1700, 4600까지 올랐으나 올해 좀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자, 692원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질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2.95%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3%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당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주고 있고요. 현재 PER은 7.1배, PBR은 0.8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주가는 약간 비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8% 크게 감소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일단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이런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자, 다만 동사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여객 수요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4분기에도 예상 대비 실적이 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장단거리 노선의 높은 수요로 인해 국제선 소송은 코로나 이전의 85%까지 회복이 됐고요. 연말 특수효과로 인해서 화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년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요 한 2조 초반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기존의 컨센서스 보시면은 아까 얼마였죠? 1조 7천억
1조 7천억대. 그래서 올해 대비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분석은 일단은 또 2조 초반대까지 찍힐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시장 전망치를 25% 좀 웃돈 수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은 뭐 우리가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이슈가 되겠고요. 팬데믹 종료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으로 여행 간 한국인은 팬데믹 이전 대비 69.3%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직 못 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여행 수요는 여전히 많은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죠. 69.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해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이런 수요가 좀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대형 항공기 도입은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거리 노선의 좌석이 부족해지면서 운임 상승이 오히려 예상이 되는 이런 점은 좀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사실 여행이 거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객기를 오히려 좀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됐는데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이제 여객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뭐 뚝딱 찍어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도입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히려 운임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대한항공이 화물 호황과 국제선 운임 강세로 인해서 과거와 달라진 이익 규모를 보이고 있는 점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죠. 부채 비율 188%까지 낮아진 점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신용 등급까지 상향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인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료는 괜찮잖아요. 근데 일부 좀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이 높은 부채 비율과 초기 경영 정상화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이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영업이익 증가 및 차입금 증가를 이제 고려했을 때 6,143억 원의 기업가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뭐 호재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규모의 이 경제 측면에서 시너지가 또 존재를 하고요. 노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고 비용 관련 협상력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차입금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고려를 해봤을 때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요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기업 결합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요 심사를 내년 2월 14일까지 좀 잠정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근의 이슈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비싼 구간까지 올라왔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익절해 나가는 구간이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불확실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28,000원. 그래서 최종으로 28,000원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절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종목은 아닙니다. 업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가의 흐름이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릴 때 항상 보는 종목이지 이걸 꾸준히 성장한다는 기업으로 가져가는 이런 장기 투자형 종목과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28,000원까지 못 간다면 여러분들 중간에 적당히 또 종목 교체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업황 체크를 좀 해야겠죠. 자, 일단은 28,000원 지금으로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익절해 나가시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요 지금 한 50%는 좀 파시고 나머지 50% 비중으로 2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28,000원 밑으로는 평단 빼는 거 기본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000원 밑으로 가능한 한 좀 빼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8,000원 밑에 위치해 있다 하시면 그냥 홀딩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2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있다 그러면 살짝 물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살짝. 근데 26,000원 밑에 있는 분들은 물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료는 좋지만 향후에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항상 이제 중기 안쪽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